네, 그 화면, 세이 화면 공유 보여?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나? 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선민 교관님의 따뜻한 조언부터 시작할게요. 워낙에 사실, 정성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셔가지고, 유선민 교관님 PPT는, 따로 만들었어요. 좀 이제, 음, 16가지 정도 돼가지고, 야, 이렇게 정성을 해드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시작을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준비물인데 이거는 이제 카톡방에 그냥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생선 초반에 무리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의욕이 앞서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처음에는 그저 이제 선박에 적응하려는데 주력을 다하고 이제 같이 승선하고 계신 사관님들의 선장님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되고 난 다음에 이제 행동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이제 뭐, 스탠다드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스탠드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프리한 사람은 아주 조금 프리하게, 즉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전 조언에서도 역시 많이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필기하는 습관을 가지자. 항상 주머니 속에 수첩과 필기구를 챙겨 다니고 이제 필기할 일이 필요할 때 필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유선민 교관님도 팁도 주셨어요. 이제 유선민 교관님은 삼색 볼펜을 사용하셔가지고 검정색은 배운 것들을 기록하시고 파란색 볼펜으로는 지시하신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필기를 하는 그런 노하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랜턴을 이제 꼭 챙겨가라고 하셨어요. 미니 손전등 꼭 챙겨가가지고 야간 당직 때 활용하여가지고 일 처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워크 시에도 기계 같은 것을 비춰야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니 랜턴을 꼭 이렇게 챙겨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항상 우리가 배웠던 말이지만 항상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식사를 할 때는 맛있게 드십시오와 같은 또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선박에서는 더욱이 중요하므로 승선에서 인사를 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도록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 관리를 잘하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승선하게 되면은 분명히 혼나서 기분이 나쁠 경우가 종종 있을 건데, 그럴 때 너무 기분 나쁜 표정을 절대 짓지 말고 최대한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참기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참고 개인 침실로 돌아가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욕을 외쳐보자.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표정 관리를 잘하자 주셨고요. 이제 센스 있게 행동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센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항차를 이제 겪으면서 반복되는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적어두었던 필기 내용을 보면서, 아, 이때는 이게 필요했지, 이럴 때는 이런 준비물이 필요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어, 평소에 우리가 일을 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본인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렇게 센스 있다는 말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센스 있게 행동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빠른 눈치를 가져라. 눈치는 어디서든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 표정, 이런 제스처, 이런 뉘앙스 등을 보고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게 눈치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상관에 잔이 비어 있으면 잔을 치워준다던가, 뭐 캔을 다 비우고 캔을 찌그러뜨리면 이제 새로운 캔 맥주를 따서 드린다던가, 와 같이 선내 생활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는 것, 눈치를 요하는 상황이 정말 좀 많다고, 또 빠른 눈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으로 지키지 말고 눈치껏 눈치를 이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선내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마-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빠른 눈치를 가져라 조언해 주셨고요. 이제 뒷담은 절대 금물.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제 우리 방으로 찾아와서 누군가의 뒷담을 한다면은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경청만 하고 절대 동조 혹은 반대 의사를 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양사 정말 뭐뭐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해서 절대 뒷담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붙잡고 그런 말할 사람은 다른 사람 붙잡고도 똑같은 소리 늘어놓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선내에서 절대 뒷담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본이지만 당직 시간에 절대 늦어서는 안 되죠. 8시 당직이면 당연히 15분 전 이제 당직에 올라가야 되고,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알람을 못 듣고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깰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시간 엄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은 가급적 챙겨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선장님, 기관장님들은 아침 식사를 주로 하시는데,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부지런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해요. 어, 이제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씻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망사로서 아침을 먹으면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 피곤하면 안 먹어도 된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자. 어, 우리가 뭐 어떤 상사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 전에 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모를 경우에는 절대 아는 것처럼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한번 혼나더라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일을 한번 가르쳐주고 다시 이제 두세 번 시켰는데 못한 수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한 번 가르쳐 주셨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 한 번 가르쳐 주셨을 때 설명을 제대로 들어서 숙지해서 그 업무를 마스터하는 것이 더 진짜 일 잘하는 사망사로 기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자. 선박에서 절대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일을 시켰는데 무슨 이유로 못하게 되면은 괜히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좀 덜 혼날라고 하다가 들키면은 정말 점수가 확 깎인다고. 이런 변명이나 거짓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 문제에 걸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정말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혼나고 나중에 화가 누그러진 뒤에 사실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정도의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최대한 이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못했다고 하고 혼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자. 계속 이제 승선 중에 생존 여부를 알려드려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원과의 관계는 명확히 하자. 음,
이제 한국인 아저씨들과도 탈 거지만 배에는 외국인 부원이 많습니다. 이제 적당히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망사는 사관이고 부원은 부원이라고 하셨어요. 뭐 적당히 당직 시간 내에 업무 시간 내에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좋다고 조언해 주셨고요. 우리 방에 찾아와서 놀거나 뭐 부원 방에 가서 찾아가서 노는 거는 사관으로서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부원을 막 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하게 사이좋게는 지내되 너무 이렇게 부원과 부원의 방에 놀러 간다든지 뭐 부원들 회식에 낀다든지 이런 사관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행동까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16번째, 선내의 문화에 잘 순응하라. 배마다는 각각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는 뭐 회식이 잦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배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각 배의 특성, 각 배의 이런 문화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잘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조금 못해도 어울릴 줄 아는 사망사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선민 교관님께서 이제 실습생 때 받았던 조언들을 쭉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소중한 조언들 이렇게 담아주셨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건강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하도록 하자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시원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가겠습니다. 김시현 선생님께서도 어제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또 PPT도 거의 꾸미지 못했습니다. 김시현 선생님께서도 이제 조언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첫 승선을 하신 지 이제 어느덧 8년째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이제 그때와 우리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때와 우리가 바뀐 점이 이제 개인 실습이 없어진 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의견을 좀 보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초년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하셨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시간 개념이 없이 생활하면 어딜 가든 힘들고 인정 못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너무 주눅들지 말고 좀 혼나더라도 난 안 될 거야, 못하겠다로 주눅 들기보다는 이번 일을 기회 삼아서 다음에 더 잘해보자 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항상 또 이제 실습단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하고 싶은 목표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당장 이룰 수 없는 목표라도 그 목표를 잡는다면 그 목표가 과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당장은 바로 앞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뜻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정진해 갔으면은 꼭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혹시 어, 자, 이제 40기 이제 화이팅 하자고 해주셨고요. 어,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원 선생님은 그냥 응원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막 또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조언 필요한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이제 연락을 하면은 항상 이제 또 좋은 조언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무모한 도전은 있어도 무모한 경험은 없다. 승선은 우리 젊은 시절에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나레오 선장님, 박세희 씨, 네, 예, 우리 한나레오 선장님 누구십니까? 동자 숫자 쓰시는 선장님이십니다. 선장님께서도 소중한 조언 보내주셨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첫 승선을 하지 않습니까? 첫 승선 시 가장 중요한 거는 짐을 많이 싸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요. 최대한 줄이고 기본 보자기 생필품 위주로 챙기고 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자. 이게 사실 전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배를 승선하는 느낌이라, 어, 이제 승선할 때마다 첫 승선을 하게 되면 또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다고 하셨고, 또 익숙하지 않은 배를 이제 마주하는 게 첫 승선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첫 배의 느낌이 승선할 때마다 항상 똑같다라는 점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보통 승선하고 1개월 동안은 이제 업무에 적응하고 사람들 파악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지만 그 1개월이 지나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될 건데, 이런 시간을 잘 보내려면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부, 자기계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좀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생산 중에 업무에 지치고 입출항이 잦아지고 또 뭐 당직 시간이 밀리면은 당직의 시간이 밀리면 잠을 자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할 건데 너무 또 이런 부분만 하면은 하선했을 때 가장 후회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정리해 보면은 업무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하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자. 조언해 주셨고요. 내 일을 스스로 한정 짓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쁨 받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박 내에서 최대한 내 편을 많이 만들어라. 내 편을 많이 만들면 그 선박을 타고 있는 동안 그 분들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 시간에 몰두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승선 이제 하고 이제 하선을 했을 때 우리가 승선 경험과 함께 또 발전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뭔가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또 내 몸을 아껴라. 너무 익숙하지 않은 위험 작업에는 살짝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셨고요. 외국항에 입항하게 되면은 분위기를 잘 살펴서 기회가 온다면 최대한 조금 피곤하더라도 상륙을 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인맥을 쌓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승선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승선 이후에 직업 선택, 이직 등을 하는데 이런 인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신동두 선장님 바쁘신데 또 정성스럽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언은 조금 빠르게 넘어갔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뭐 박준영 씨, 박준영 씨 계시나? 아니면 장현준? 지금 마이크 좀 어려워? 약간, 약간 그래. 그럼 박세희 씨, 네, 또 네. 이제 우리 정성스럽게 조언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뭐 더 동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께 조언을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조언들 토대로 정말 배를 잘 타는 눈치 빠르고 건강에 항상 뭐 조심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프랑스 상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또 많은 조언해 주신 부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세이 말처럼 목표도 세우고 또 이제 잘 승선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다들 조금의 부담감은 안고 이제 승선을 잘 해봅시다. 장은진 씨, 정민영 씨도 계시나? 네. 예, 장은진 씨도 소감 한마디, 예, 공항 어, 교수님, 선생님들 또 이제 지원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은 조언들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저희들 승선 잘 하라고 그렇게 뜻깊은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앞으로 베타로 나갈 텐데 그 조언들을 잘 받고 나서 잡고 잘 듣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망사, 삼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녹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